이번에는 그 27번입니다. 27번에 인레이가 되어 있는 치아인데, 이 환자가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 치료 계획을 거의 세워서 왔죠. 지금 불편한 거는 그 씹을 때 시큰하고 그 찬 거 뜨거운 거에 불편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찬 거의 반응이 확실하고 퍼쿠션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퍼쿠션에 괜찮다라는 거는 그 레디큘러 펄프가 별 문제가 없다는,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서 레디큘러 펄프는 그대로 두고 그 풀 펄포토미 정도의 그런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멘티트 치아도 치료한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죠. 근데 이 버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바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330버로 인레이 주변에 그 치질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인레이와 그 치질의 경계부를 이제 보통 파고 들어가죠. 근데 또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 바꿉니다. 그러니까 버라는 건 그 이렇게 해봐서 그 마음 같지 않다 그러면 그냥 그 과감하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인레이와 치질 주변에 그 인레이와 치질 주변을 이제 삭제를 해서 인레이를 떼어내는 건데 적당히 합니다. 원래 인레이를 제거하고 다시 인레이를 할 거면 인레이를 주로 그 공략을 하겠죠. 인레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크라운을 하는 것이 거의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질을 주로 삭제하는 그런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이 치질은 크라운을 하게 되면 그 다 리덕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버가 이번에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이게 커트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하는 그 과정 자체는 커트 없이, 편집 없이 크롭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인레이 부분 바깥에 커습을 나눠서, 예를 들어 뭐 MB 커습이다 그러면 커습을 아이솔레이션 시킨 다음에 뎁스 그루브를 안팎으로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과 밖에 뎁스 그루브를 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말 그대로 프랩을 할 때, 교환면 프랩을 할 때 그 레퍼런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좀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이러는 그 시간 낭비가 좀 줄죠. 이런 식으로 안팎으로 리덕션을 뎁스 그루브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편해요. 330버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뎁스 그루브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뎁스 그루브를 연결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팎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쪽에 근심 쪽에 크랙도 보이고, 이 치아가 왜 아팠는지를 그 원인을 그 도중에 찾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바깥쪽 그 커습 팁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을 먼저 프랩을 하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서 프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에어에 미러가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미러에 에어가 뿌려지는 그런 미러가 편하죠. 그래서 정확한 상품명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에어 미러라고 쉽게 통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 미러가 있으면 이렇게 다 보이는 상태에서 프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면 방향에서 미러로 보는 상태에서 교환면을 대부분 프랩을 합니다. 러버댐이 그래도 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엑시얼 프랩은 너무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요. 적당히 러버댐이 걸릴 만한 리텐션 포인트를 유지하려고 하죠. 지금 팔라탈 프랩은 그냥 맨눈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자세를 바꾸는 것도 귀찮아서, 그리고 적당히 그로스한 리덕션이기 때문에 난으로도 맨눈으로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지얼 쪽에 프락시멀 쪽을 커팅을 해주죠. 이렇게 해서 마치 디치컷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버가 있죠. 프락시멀 커팅을 하는, 이게 무슨 버더라? 다이아테크사의 프락시멀 커팅 버 중에 조금 짧은 거,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프락시멀 커팅을 미리 해놓으면 마지막에 엑시얼 리덕션으로 마진을 형성할 때 프락시멀 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프랩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버의 움직임이 가능하죠. 디스탈도 좀 했고요. 그러니까 프랩을 완성하라는 게 아니라 지대치의 껍데기를 좀 벗겨서 치아 내부 상태를 평가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VPT를 하는 겁니다. 펄프의 염증은 확실하기 때문에 펄프를 제거를 하는데, 펄프를 어디까지 제거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디큘러 펄프는 놔두고 체인버에 있는 펄프 까지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액세스 캐버티 프랩의 기본적인 체인버 오프닝을 먼저 하고, 기본적인 와동 형성은 이제 서비컬 컨투어를 따르죠. 치아의 서비컬 외형에 준해서 이제 기본적인 와동을 형성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벽과 바닥에 아주 순수한 프라이머리 덴틴만 남겨놓고, 나머지 터셔리 덴틴, 펄프 스톤, 이런 등등은 다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체인버 오프닝을, 이제는 러버댐을 꼈죠. 러버댐을 끼고 진행을 하는데, 저는 실용적인 걸 좋아해서 러버댐을 끼더라도 아래쪽으로 드레인이 될 만한 홀을 몇 개 뚫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러버댐 시트 안으로 물이 너무 많이 모이고 차서 시야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없죠. 자, 이제 체인버 오프닝을 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 캐버티 프랩을 하는데, 4번 라운드버, 롱쉔크 4번 라운드버로 일단 그로스한 와동 정리를 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벽과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프라이머리 덴틴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버를 쓰느냐, 그건 적당히 하는 거죠. 4번 라운드 버로 하이로 쓰고 6번을 쓸 수도 있죠. 그리고 프릭션 그립으로 8번이나 6번을 써서 프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릭션 그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텍타일 정보를 술자가 텍타일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랩을 할 때 여기가 순수한 덴틴인지 아니면 뭐가 걸리는 그 터셔리 덴틴이나 뭐 루프나 뭐 이런 걸릴 만한 게 있을 때 그런 텍타일 정보를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프릭션 그립을 쓸 때가 있고, 그리고 그 하이스피드는 클린 컷이 돼요. 그래서 펄프에 가까이 갈수록, 그 오리파이스에 가까이 갈수록 그 하이스피드를 써서 저는 깔끔하게 클린 컷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덴틴 칩이 많으면 스케일러로 날려주기도 하죠. 이게 그 편집 없이 그 진료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미러에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소리죠. 하이스피드로 프릭션 그립으로 한번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하이스피드 라운드버로 4번, 2번, 1번 뭐 이 정도 써주면 액세스 캐비티 프랩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동영상으로 보이는 이 화질이 사실은 직접 현미경으로 볼 때 화질에 비하면 그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동영상보다 실제 그 현미경의 화질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술자가 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텍타일을 느끼면서 해보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펄프 조직을 다 잘 없애면 되는 거죠. 오리파이스 밑으로의 펄프 조직은 놔두지만 오리파이스 위에 남아있는 나중에 이제 리키지나 그 오염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조직들은 한마디로 싸그리 제거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보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치아 내부 구조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냥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방 청소를 할 때도 그 방 전체를 오토클레이브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탈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그 경험을 많이 쌓아봐도 그 어디까지가 적절한 건지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약간 디스토버컬 쪽에 뭔가가 느껴져서 더 제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리 덴틴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그 치아와 도철물의 내구성, 그 수명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NaOCl로 이제 그 소독을 하는데 저는 이 NaOCl 소독이 아주 오래 해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적당히만 합니다. 그리고 지혈이 완벽하게 다 되고 나서 MTA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클린컷으로 그 블리딩이 심하지만 않으면 아주 뭐 펑펑 나오는 것만 아니면 그냥 MTA를 넣고 이렇게 그 젖은 커튼으로 탭탭탭 이렇게 그 위에서 해주다 보면 그 지혈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MTA 자체 성분의 지열 효과가 그 지열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상태에서 젖은 커튼으로 이제 탭탭탭 해주면 보통 지열이 됩니다. 이 MTA를 적용할 때는 저는 요즘은 그냥 그 원바디로, 그러니까 한 뭉터기로 적용을 해서 웬만하면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MTA를 적용하고 또 추가로 적용하고 뭐 이러는 게 약간 그 사이에 그 약간 분리막 같은 분리막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그 한 덩어리로 그 작업을 끝내려고 요즘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료하면서 그냥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어느 병원에 옵저를 가서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뭐 이게 무슨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혈이 잘 됐는지를 봐야죠. 지금 시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와동이 깨끗한지 액시얼 쪽에 혹시 그 코어와 치질 사이에 리키지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줘야죠. 지금 뭐 MTA 쪽에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싶어서 약간 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은 그 MTA를 세팅을 따로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히 조작 가능한 그런 상태더라고요. 딱 이렇게 적용하고 딱 보면 그냥 바로 코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나중에 들어와 보면 세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죠. 들어가 볼 일이 있다면. 그래서 자, 요 정도 상태에서 소리가 요 정도에서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크라운 프랩 완료까지. 지금 GI를 믹스해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 번에 딱 되면 좋은데 뭐 이렇게 익세스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GI가 믹스돼서 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량을 넣고 거기서 이제 공간에 공간 구석구석 적절히 들어가게 알코올 커튼 같은 걸로 이제 몰딩을 해주죠. 어댑테이션을 해줍니다. 일배속으로 보니까 되게 적나라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코멘터리는 한 2배속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1배속으로 연말을 맞아서 자 이제 이게 한 2분 30초 정도가 세팅 타임일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러버댐 벗기고 엑스레이 찍고 와서 이제 프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락시멀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인접치에 닿지 않게 살짝 떼서 쭉 내려오죠.
ML에서 디스탈러, DL에서 미지얼러 이렇게 쭉 오죠. 이때 핸드피스 헤드를 왼손가락으로 레스트를 주면 핸드피스 헤드가 그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좀 낫죠. 다시 한번 미지오링골에서 들어와서 인접치에 안 닿을 정도로 살짝 떼서 디스탈로. 자, 그 다음에 버컬 쪽을 미러로 보면서 이제 하겠죠. 디스토 버컬에서 미지얼로, 미지오 버컬에서 디스탈로 이렇게 슬쩍슬쩍 움직이겠죠. 디스토 버컬에서 미지얼로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가려고 하죠. 버가 완벽한 상태라면은 원샷에 버컬 프랩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있죠. 이렇게 해서 디스토 버컬에서 이 현미경 프랩의 장점은 이제 피니시 라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즉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자료 중에 이제 그냥 무작위로 골라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진료실에 적나라한 현장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피니시 라인을 건전 치질에 놓으려고 그냥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피니시 라인을 좀 단순한 형태를 부여하려고 하죠. 피니시 라인에 뭔가 복잡한 형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스탈 쪽을 좀 더 정리를 하죠. 디스탈 쪽도 이렇게 보면은 크랙의 근심뿐만 아니라 원심도 크랙의 느낌이 있죠. 치아가 뭔가 느낌이 있고 아프고 증상이 있을 때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근심도 피니시 라인을 좀 다듬어 주겠죠. 이걸 꼭 미러를 보고 해야 되느냐? 미러로 보고 하는 게, 미러로 보고 하면 이제 양쪽 눈을 다 사용해서 3차원 입체를 감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러로 보고 하는 게 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피니시 라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프랩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저는 그냥 무리 없는 그냥 기공을 할 수 있는 게 목표죠. 자, 이제
교환면의 오클루절 클리어런스를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됐죠. 그러니까 형태를 다듬으면 되죠. 그래서 교환면의 형태 다듬는 거는 이제 풋볼 쉐입으로 요거는 룻배 하에서 그냥 살짝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열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비스코스텟 클리어, 지열제로 지열이 1차적으로 된 상태에서 약간 추가적인 출혈이 있는 부위에 그 지열제를 추가 도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지열이 됐다 싶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바이탈 펄프 서라피랑 크라운 프랩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두서없이 그냥 이게 이제 크라운 세팅, 크라운 시적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10배속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인레이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질에 뎁스 그루브를 주고 330버가 잘 듣지 않으면 이제 세버로 바꿔주고, 뎁스 그루브는 확실하게 처음에 줄 때 확실하게 줘야죠. 바깥쪽 안쪽 교환면 뎁스 그루브 따라서 이제 삭제를 하고, 협설의 액시얼 리덕션도 하고 근심도 커팅을 해주고 원심도 해주고, 액세스 캐버티 들어가서 4번 라운드 버롱쉔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프릭션 그립으로 8번이나 6번 적절히 텍타일을 느껴가면서 스케일러로 날려주고, 펄프, 오리파이스 펄프에 근접할수록 하이스피드를 쓰는 비중이 높아지죠. 펄프 티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야지 이제 바이탈 펄프 서라피의 뒤탈이 실패가 줄겠죠. 자, 이런 식으로 MTA 넣고 탭탭탭 탭탭탭 스케일러로 액시얼의 익세스 MTA를 제거하고 에어를 불고 깨끗한지 확인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클리닝을 좀 해주고, MTA 이렇게 해주고 GI 넣고 2분 30초 이상 기다려서 엑스레이 찍고 와서 링골 쪽에 미지오 링골에서 디스탈로, 디스토 링골에서 미지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토 버컬에서 미지얼로, 미지오 버컬에서 디스탈로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피니시 라인이 그로스하기는 생기죠. 근심 쪽에 6878K016으로 액시얼 리덕션을 주로 하고, 좀 좁다 싶으면 878K014를 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